예, 문고리 3인방 중에 한 명인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검찰청사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네, 포토라인에 서서 네, 문건 유출 박근혜 박근혜 대통령이 답변을 할 지시했나요? 예정입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검찰에서 물어보시는 사실들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이 문건 건네주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검찰에서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순실 씨 얼마나 자주 만났습니까? 오늘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순실 씨 인사에 얼마나 개입한 겁니까? 최순실 씨랑 언제부터 아시던 사이세요? 오늘 검찰 조사에서 기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모든 것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는 왜 공유? 여기서도 한 말씀 하시죠. 아이디는 한 말씀 하시죠. 검찰에서 말씀하실 수 있는 거 국민 앞에서 왜 말씀 못 하십니까? 한 말씀 하시죠. 아이디는 왜 공유하셨나요? 국민들한테 한 말씀 하시죠. 문카도 이거 왜 국민께서 다 보고 계신데 왜 말씀을 못 하십니까? 한마디 하시죠.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이재만 전 비서관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앞서 안봉근 전 비서관도 검찰에 출석했는데요. 관련된 이야기 함께 나눠주실 네 분 모셨습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 백성문 변호사, 민영삼 한양대 교수, 최경일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안봉근 비서관 같은 경우는 오늘 한마디로 기습 출석을 했어요. 굉장히 빨리 나왔는데 의도적으로 이렇게 빨리 나온 걸까요? 지금 포토라인 앞에 쓰는 거 굉장히 아까 조금 전에 이재만 비서관도 굉장히 불편한 게 보이잖아요. 네. 지금 국민들의 분노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앞에 쓰는 것 자체에 부담감을 많이 느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도 안봉근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기습 출석을 했던 것 같고요. 네. 지금 오늘 얘기들은 다 똑같잖아요. 검찰의 성실히 밝히겠다. 사실 외우고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만 그렇게 똑같은 얘기만 하네요. 저는 그래도 아주 기본적인 거 정도 국민들에게 정말 지금 상황에 대해서 송구하다 정도 한마디를 할 줄 알았는데 그걸 하지 않았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고요. 이 두 분 그 혐의 같은 경우는 안봉근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었던 영상 아시죠? 이영선 행정관 이렇게 닦아서 핸드폰 주는 거. 네. 그리고 청와대를 수시로 들락날락했었다라고 할 때 그때 제2부속실 비서관이었으니까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조사가 첫 번째고 또 하나는 각 방송사에 압력을 가해서 뭐 패널들 선정 같은 경우에도 개입을 했다는 로까지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의 조사가 이루어질 거고 이재만 총무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연설문이 바깥으로 나가려면 전산실을 거쳐서 어떻게 나가야 되는데 그럼 결국 총무비서관이 모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정호성 부속비서관이 받는 혐의와 거의 동일한 혐의로 뭐 조사가 이루어질 텐데 일단은 지금 현재 신분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중간에 신분이나 좀 상황이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정에서 저번에 그 최윤실 씨도 그랬고 긴급 체포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정호성 비서관도 긴급 체포됐죠. 아마도 긴급 체포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정호성 전 비서관은 긴급 체포가 돼서 포토라인은커녕 검찰청사로 들어오는 것도 저희가 보지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안봉근 전 비서관도 기습적으로 검찰청사에 오늘 아침에 예정보다 30분 빨리 들어오는 바람에 기자들이 영상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나마 이재만 비서관만 저렇게 포토라인에 섰는데 검찰 조사에서 밝히겠다는 그냥 앵무새처럼 말만 하고 들어갔는데 여기 따지면 최순실, 안종범, 우병우 뭐 어쨌든 출석 태도에 어쨌든 간에 포토라인에 섰단 말이죠. 네. 이 사람들은 문고리 3인방이라고 특혜주는 겁니까? 저는 뭐 일종의 특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국민적인 정서상 문고리 3인방 이들이 어떤 인물이냐면 박근혜 대통령을 18년 동안 모신 분들인데 프로필을 보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의원 보좌관으로 시작해서 대통령 이제 비서관이 된 인물들이에요. 대단한 프로필이에요. 제가 보기엔 정점에 한 사람의 대통령을 세우기 위해서 정치에 입문하던 98년부터 근데 그 당시에는 정윤회 비서실장의 추천으로 보좌관이 됐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게 또 정윤회 이제 비서실장이 아니라 사실은 최순실 씨가 발탁해서 넣은 인물들이다. 그러니까 18년 동안 대통령 프로젝트를 함께 해온 사람들이고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다 아는 유일한 인물들이에요. 사실은 이 청와대 수석 비서관들도 경내에서 대통령을 별로 뵌 적도 없고 정무수석조차도 11개월 동안 단독 대면을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상황인데 정말 저 문고리라는 이름이 딱 맞죠. 저들을 통하지 않고는 대통령을 만날 수도 통할 수도 없는 사람들인데 두 사람은 그냥 프리패스를 해버렸고요. 여기서도 이재만 비서관만 뭐 검찰에서
이 물어보는 사실을 그대로 대답하겠다. 한 뭐 7번 반복한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는 국민들은 지금 분노감에 차 있는데 자 오늘 이제 두 사람이 동시 출석을 했으니까 그럼 한 내일이나 모레 정도 또 구속영장 신청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 결과까지 지켜볼 텐데 정호성 비서관은 녹취 파일이 쏟아져 나오면서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두 사람으로부터는 또 어떤 증거들이 나올지 주목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청와대 속보를 잠시 전해드릴 텐데 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그 양자회담을 하자, 박근혜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하자고 오늘 오전 일찍 청와대에 제안을 했고 청와대가 이런 내용을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 중에 아마 만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시간, 장소 등등은 야당에서 원하는 대로 하겠다라는 답변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곧 정확한 일시 등은 저희가 속보가 나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호성, 안봉근, 이재만. 뭐 이재만은 옛날에 뭐 만만회라고 불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뭐 이재만, 박지만, 정윤회. 어쨌든 간에 이 세 사람의, 그러니까 사실 저희는 이 세 사람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 뒤에 최순실이 있더라라는 게 현재까지 나와 있는 그런 흐름 아니겠습니까? 이 세 사람을 과연 구속을 하느냐, 이 사람에게 법적으로 단죄를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번 사태에 대한 검찰의 수사 의지를 좀 읽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만만해 얘기하시는 거 아니죠? 문고리 3인방 얘기하시는 거죠. 문고리 3인방은 어떻게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야말로 딱 그 박근혜 대통령 신 하나 갖고 먹고 사는 비서에 불과합니다. 비서에 불과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는 검찰 내 인맥이 막강하고 뭐 국정원에도 인맥이 있고 막강한 그런 위상이지만은 사실 문고리 3인방은 대통령이 무력화되거나 대통령이 신임을 거두면 그날로 그야말로 낙동강 오리알되는 신세고 이 문고리 3인방을 갖다가 법률 처리하는데 법적으로 처리하는데 검찰은 어떠한 부담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병우 전 수석하고 입장이 다르고요. 아까 만만해 얘기했으니까 이번 기회에 꼭 하나 밝혀줄 게 하나 있어요. 뭡니까? 우리가 지금 최순실이 그동안 그렇게 국정을 농단하고 그야말로 숨은 실세였는데 만만회란 호칭을 제일 먼저 붙인 사람이 누굽니까?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 언제입니까? 2014년, 2015년입니다. 그리고 이 정부 들어서도 그러니까 천하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보가 빠르다는 박지원 의원조차도 사실은 최순실을 모르고 그 당시 상황을 이재만, 박지만, 정윤회 헛발질한 거예요. 또 2012년 대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만사 올통이라고 그랬어요. 그랬었죠.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 되면 모든 것을 서양희 변호사, 올케가 다 해치울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도 또 보면 야당에서 특히 박지원 가장 정보가 뛰어나다는. 그러니까 사실 보면 최순실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심지어 정치권조차도 2015년 최근까지 새까맣게 몰랐던 것이고 그나마도 언론이 발로 뛰고 젊은 용기 있는 젊은 기자들 발로 뛰고 해서 이 어떻게 보면 그 숨겨져 있던 이 추악한 모습을 드러낸 것 뿐입니다. 정호성 비서관 같은 경우는 검찰에서 자신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좀 부담이 될까봐 눈물을 쏟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이제 그 문고리 3인방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우리가 이제 그 어떤 뭐 온정주의라 할까요?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이렇게 구도상 보면은 이 정호성, 안봉근, 이재만 문고리 3인방이 청와대 안에서 청와대 바깥에 최순실 씨하고 이렇게 같이 했다고 그러면은 안에서의 또 하나의 이 국정농단과 권력의 사유화를 갖다가 방조하고 심지어는 뭐 국가보안법상 용어로 하면 고무 찬양했던 그런 사람 저는 우병우 민정수석이라고 봅니다. 민정수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과 함께 이렇게 같이 해야 되는 거고 한 말씀 드리면 안봉근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요. 이정현 대표가 홍보수석에서 했던 일을 나중에 국정홍보비서관으로 내려서 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건 5공화국 이후에 그 암흑한 시절에 했던 그 언론 탄압, 언론의 자유에 대한 침해거든요. 저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언론 자유 침해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도 좀 같이 국정농단에 포함시켜서 검찰 수사를 좀 해줬으면 합니다. 이 세 명이 충성심이 굉장히 대단해서 좀 대통령에게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누가 되지 않는 이런 발언을 하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미 이 세 명이 떡값을 챙겨받았다 이런 의혹도 나왔잖아요. 검찰이 좀 압박 수단으로 이런 걸 준비했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검찰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으니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이 그냥 불러서 하나하나 물어보려고 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갖춰놓고 불러서 이제 확인하는 작업을 거칠 텐데 그래서 제가 아까 오늘 아마 긴급 체포가 되고 영장 청구가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까지 뭐 사실 정호성 부속비서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완전히 부인을 하다가 그 대포폰에서 나온 최순실 씨하고 했던 녹음, 대통령과 했던 녹음 이게 나오면서 더 이상 이제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 됐으니까 이제 대부분 진술을 하게 된 거잖아요.
아마도 지금 안봉근 비서관도 그렇고 이재만 비서관도 그렇고 검찰이 무슨 카드를 들고 있는지 바깥에서는 잘 모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저렇게 그냥 어떻게든 박근혜 대통령에게 패가 안 가게 하려고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들어가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안봉근 비서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영상도 너무 많이 공개가 돼 있고 네. 이게 어쨌건 본인이 제2부속실 실장을 할 때 있었던 일들이잖아요. 네. 사실상 최순실 씨가 퍼스트레이디와 비슷할 정도의 이 대접을 받았다는 건 우리가 모든 국민들이 영상으로 확인한 거기 때문에 네. 안봉근 비서관은 이 부분을 빠져나가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사실 이재만 비서관 같은 경우에도 가운데 있는 이재만 비서관. 네, 네. 부인은 하겠지만 어쨌건 이메일이 나갈 때 이재만 비서관이 모르고 나갈 수는 없습니다. 네. 그냥 아주 단정적으로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으로 아마 검찰이 여러 가지 준비해놓은 부분을 압박을 하면 오늘 저녁에도 아마도 좀 새로운 뉴스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근데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에 과연 대통령에게 패가 될까봐 누가 될까봐 눈물을 흘린 것일까 저는 상당히 좀 의심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네. 문고리 3인방이 궁극적으로 모셨던 것이 최순실인지 네. 박근혜 대통령인지 국민들도 혼동스러워하고 네. 네. 본인들도 혼동스러울 거예요. 실제로 정말 대통령에게 요즘에 호소아비니 꼭두각시니 외신에도 이런 보도가 쏟아지는데 저 셋이 본인들의 미래 삶을 위해서 최순실이 필요하다. 우린 최순실을 모시는데 네.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권력이 있어야만 호가호위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대통령을 모신 것도 다 신용에 불과하게 네.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무엇보다 오늘 검찰 조사에서 주목해야 될 대목이 뭐 프리패스 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목이 크지가 않아요. 직권남용이든 직무유기든. 네. 핵심은 뭐냐면 인사농단입니다. 안봉근 비서관 누구 넣어라 누구 빼라. 이재만 총무비서관은요 사실 인사위원회였다가 그렇죠. 네. 십장시와 문고리 4인방 논란이 워낙 크니까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이후에 인사위원회에서 빠진 사람이에요. 예. 네. 그럼 이들이 결국 최순실의 사람들을 청와대와 장차관, 정부 요직에 꽂아놓기 위해서 어떤 농단을 부리는데 이용됐는지 혹은 가담했는지 이게 저는 검찰 수사에서 핵심인데 이게 빠져 있으면 허당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좀 보니까 출석하는 이재만 비서관의 모습 보니까 아까 또 안봉근 비서관은 뒤에 변호사는 대동을 안 하고 들어가는데 이렇게 최를 단시로 혼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이제 들어가서 원래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뭐 변호인을 선임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선임을 했으면 따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포토라인에 변호사 같이 있으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또 무슨 변명을 하려고라고 보이잖아요. 네. 변호사를 선임을 했어도 저런 경우에서는 대부분 같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보시면 최근에 변호사 선임된 사람 중에 같이 들어간 사람 거의 못 봤잖아요. 예. 이경재 변호사도 같이 안 들어갔잖아요. 나중에 따로 들어갔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저분들 정도 되면 변호인이 크게 필요한 상황은 아니에요. 본인들 그래요? 얘기만 하면 되는데 뭐 굳이 네. 변호인이 같이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형사 피의자 변호인으로 같이 들어가면 제가 진술하는 게 거의 없거든요. 본인이 다 하는 네, 거예요? 본인이 다 하는 거고 옆에서 이제 검찰이 좀 무리하게 할 때 이런 부분 제지하는 정도지 크게 역할이 없습니다. 그래서 괜히 지금 여기서 뭐 변호인 선임해서 같이 들어간 모습 보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또 무언가 말을 맞춰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구나라는 그런 이미지만 보이기 때문에 뭐 선임을 저는 안 했을 거라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드네요. 저기요, 한 팁 하나 드릴게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요즘 외화를 너무 많이 와요. 네. 외화 보면은 저기 피의자가 있으면 얘기하면 탁 막으면서 우리 저 의뢰인은 이러이러한 부분에 하지 아니했습니다. 탁 얘기하잖아요. 예. 그 외화를 너무 많이 우리나라는 가면 변호사들이 실제 검찰이 신문하는데 옆에서 끼어들었다가는 검사가 그런다는 거예요. 그만합시다. 그래요? 진짜 그래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얘기하면 수사 방해하시는 겁니까 변호사는? 그렇기 때문에 실제 보면 우리 영화 외화에 보듯이 얘기하려면 탁 막으면서 이 대목 얘기하려면 쿡 찌르죠. 그러면 이제 탁 끄떡하면은 여기서 협상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변호사가 사전에 정리하는 거죠. 들어가서 변호사가 뛰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확실한 거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저 외화를 너무 많이 보셔서 그러는데 그런 거예요? 실제 그런 거라는 것을 예. 말씀을 드릴게요.